크리스 폴이 14개 던져서 14개 넣는 100% 슈팅 보였을 때부터 왠지 선즈는 불안했습니다. 작년에도 결승해가지고 크리스 폴이 3차전 때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뭔가 페이스나 템포를 조절하거나 에너지를 좀 절약하거나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그냥 100% 약간 웨스트브룩처럼 미친 듯이 110%로 달리다가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몬티 윌리엄스 감독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몬티 윌리엄스 같은 감독은 이제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그런 느낌, 그런 감독들 있잖아요. 선수 시절 때 못 이뤘던 꿈을 선수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약간 아니면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과도한 감정이입으로 인해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더 해 이런 식으로 미니까 오히려 감독은 좀 더 냉정해지고서는 야 거기까지만 하고 들어오라고 억지로 끌어내리고 감독님이 더 뛸래 하면은 닥쳐 앉아 있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파퍼비치나 스티브 커 같은 감독이 정말 좋은 게 데니 그린이나 클레이 탐슨 같은 선수들이 뭐 3쿼터 기록을 세우거나 뭐 3점 뭐 8, 9개 넣어가지고 한 3, 4개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더 뛰고 싶겠죠. 몬티 윌리엄스라면 더 던져 이랬겠죠. 하지만 스티브 커나 파퍼비치는 경기를 이미 이겼으면은 혹시나마 이 들뜬 상태에서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상대 선수가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들여와서 쉬게 하죠. 저는 그때 약간 퍼포비치가 스티브 커가 싫었었는데 크리스 폴의 최근 상황을 보면은 왜 그런 감독이 명감독이고 명감독은 왜 그렇게 조금 더 냉정해지고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단절돼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크리스 폴은 항상 혼자서 좀 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좀 책임을 떠맡겠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만큼 자기 역할을 인계하거나 이제 분담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구보다 내가 이건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인정하기 싫지만 스테프 커리가 정말 훌륭한 선수죠. 어느 정도 한 걸음 뒤로 이제 걸어갈 수 있고 다른 선수한테 믿고 맡기고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데빈 부커가 이제 갑자기 볼 핸들러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수비가 제이슨 키드의 수비가 약간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럼 데빈 부커가 볼 핸딩 하면은 뭐 몬티 윌리엄스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데빈 부커는 사실은 1번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데빈 부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러운 포지션 이제 캐치 앤 슛이 나면 잡고 살짝 아이스 해가지고 스코링 하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볼 핸들링 업무까지 맡으면은 이제 감이 다르니까 슛 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7차전에 3점을 하나도 못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많이 던졌는데 하나도 못 넣었죠. 그 정도였으니까. 더블팀 알레즈로 유명했었죠. 데빈 부커가. 작년에는 정말 잘했지만 그 전에는 뭐 옵시즌 때 뭐 렉리 그냥 그 비 어, NBA가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선수들이 데빈 부커 무조건 더블팀하면 그거 가지고 막 컴온 막 이러면서 짜증을 냈었는데 진심으로 짜증 냈었거든요. 렉리그에서 더블팀하고 이러는데 그때부터가 좀 싹수가 노랬던 거죠. 뭐 코비나 뭐 다른 선수들이었으면 더블팀하면 좋아 한 명 더 붙어 막 이렇게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약간 마인드라서 좀 예, 그런 수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달라스에서. 에이튼도 되게 큰 문제였는데 어떻게 보면 선즈에서 잘못한 거기도 하고, 레이튼이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뭐, 태도도 좀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뭐, 크리스 폴이나 데빈 부커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컨트랙 같은 거 다 받았는데, 에이튼은 1픽으로 들어와서 뭐 거의 루키 오브 더 이어급으로 활용을 했고, 파이널스도 열심히 뛰어줬는데도 그런 컨트랙 렉테이션을 못 받으니까, 뭐, 1년만 더 두고 보자 이런 식이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도 꾸준히 했어요, 에이튼이. 근데 실차전 후반 되니까는 거의 뭐, 나 이제 안 뛸래. 나 돈 받은 만큼 했당. 막, 나 몰라, 안 먹라.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때 몬티 윌리엄스가 또 아예 그냥 꺼져 하고서는 그냥 아예 그냥 대화가 단절됐을 정도였는데,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인터뷰했어도 몬티 윌리엄스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그냥, it's internal. 그냥 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하고서 싹 사라졌어요. 그래, 그만큼 에이트는 아마도 이게 좀 내년에 선즈로 다시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더 좋은 오퍼를 받을 수도 있고 선즈에서 뭐 더 큰 오퍼를 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별로 예 좋지는 않죠. 예, 내년에 선즈의 분위기상 제이슨 키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이슨 키드가 선수였을 때는 감독들이 다 많은 감독들이 대부분 만장일치로 정말 똘똘한 선수다. 제게 smartest player ever라고 했어요. 제일 똑똑한 선수라고. 뭐 이를테면 이걸 예로 들었었는데 넷에서 뛰고 있을 때 상대방 감독이 발이
그 아웃 오브 바운드에서 선에서 조금만 들어왔어도 그쪽으로 일부러 달려가지고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제이슨 키드. 그래서 그 감독은 테크니컬 맞고 그 정도로 이렇게 틈새 기회를 잘 노리는 선수고 감독이었어도 뭐 이런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개수작을 잘 부렸는데 이를테면 뭐 타임아웃 못 부를 때 자기 팀 선수한테 나한테 부딪혀서 코트에다 엎질러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런 거 했어. 나중에 그거 벌금 물었고요. 하지만 그건 걸린 게 그거 하나였고 안 걸린 그런 어, 잔재주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그만큼 대단한 선수였고요. 대단한 감독이었고. 그래서 뭐 선수 되자마자 여기저기서 감독으로 불려다녔고 사람들은 왜 은퇴하지도 않은 선수가 저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무슨 백으로 이렇게 감독을 하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선수였을 때는 네츠라는 그냥 떨거지 집단, 뭐 태물 빈스 카터랑 뭐 캐리 키로 지금 얘기해주면 아무도 이름 모르는 뭐 키스 벤홀 이런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B급 선수들 떨거지를 모아가지고 파이널스로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했던 거죠. 체이슨 키드가 센터도 아니고 퍼실리테이터, 그 플레이메이커, 포인트 가드의 역할로 그렇게 했다는 게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한 명 스타, 원스타 팀을 제이슨 키드 되게 상대를 잘해요. 그래서 선즈를 잘 주물렀고 졌다 폈다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선즈의 핵심은 크리스 폴이고 크리스 폴만 잡으면 선즈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르브론이 마이애미에 있었을 때 거의 르브론이는 원스타 팀이었어요. 왜냐면 르브론이 와서 너무 이게 압도적이어가지고 웨이드는 이제 무릎 삐그덕거리고 거의 퇴물이었을 때고 크리스 보시는 오니까는 이거저거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좀 갈팡질팡할 때였으니까 그때 제이슨 키드가 달러스 매브릭스랑 덕 노비츠키랑 결승해가지고는 르브론을 되게 잘 봉쇄했어요. 요런저런 되게 짜질구리한 거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최대한 멀리서 뭐 박스아웃을 한다든가 길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슛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걸 되게 잘했어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에는 상대방 슈퍼스타 한 명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에는 도가 튼 선수였죠. 물론 이제 넷츠에서 주장으로서 그 파이널스에 갔을 때는 워낙에 한 스타거나 스타가 흔들리는 스타, 덩컨이 흔들리는 스타가 아니고 거기다 지노블리, 파커 그리고 벤치도 상당히 깊은 팀이어가지고 뭐 한 명만 이렇게 묶어서 해결될 그런 팀이 아니었으니까 힘들었었고 이번에도 선세도 그런 면에서 쥐약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워리어스랑 붙으면은 좀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이슨 키드는 이제 멀티플 스타나 벤치가 깊은 팀을 상대로는 그렇게 훌륭한 전력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아, 그리고 결승에 익숙하잖아요.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스에 너무 익숙한 팀이 이제 골든 스테이트잖아요.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는 벌써 꽤 오래 쉬었어요. 오랜만에 오는 것만큼 그만큼 더 갈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주춤한 한 경험도 있었잖아요. 멤피스한테 좀 건방 떨다가 개박살 나고 뭐 거의 뭐 떨어질 뻔했잖아요. 아슬아슬했으니까 그걸로 주춤한다기보다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 같아요. 골스는. 그래서 골스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밀워키랑 피닉스 선수 당연히 결승에서 다시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승에 두 번 연속 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그 두 팀이 몸소 보였죠.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고 골든 스테이트이 얼마나 대단한 팀이었는지 보여주는데 다시 여기서 보여주면 골든 스테이트의 주적은 르브론이었어요. 르브론을 상대로 항상 했기 때문에 지금 루카를 상대해야 되는데 루카가 그렇게 힘들까요? 루카가 르브론보다 힘들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르브론은 그래도 혼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쉽게 40, 50 득점할 수 있는 거고 막으려고 해도 막기 힘든 건데 루카는 아기자기한 기술이 많고 팀메이트를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는 걸 잘하는 편인데 골든 스테이트이 루카를 락다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수비수들이 있고 그리고 루카가 수비적으로 미스매치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벌어질 것 같고 루카가 이제 뭐 백다운 했잖아요. 그 등 돌려가지고 엉덩이로 부비부비 해가지고 크리스 폴을 밀어붙여서 그 광경이 많이 봤었는데 우선 스테프 커리는 크리스 폴이 아니에요. 키가 스테프 커리가 뭐 아무리 작게 보더라도 크리스 폴보다 넉넉히 10cm는 더 큰 편이고 그리고 의외로 힘이 좋습니다. 코어가 좋고 이렇게 버티는 힘 같은 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스테프 커리가 되게 득점은 부진했지만 리바운드 같은 걸 꽤 잘 잡는 편이에요. 예전에 보셨으면은 드와이트 하워드한테서 리바운드를 따내거나 그런 장면도 많이 보여줄 정도로 이렇게 박스아웃 같은 걸 잘하고 힘이 좋아서 그렇게 쉽게 크리스 폴처럼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스테프 커리를
수비의 구멍이라고 생각하고 스테프 커리한테 미스매치를 만들어주는 공격을 상대방이 많이 하는 거를 골든 스테이트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거의 뭐 본능적으로 클레이 탐슨이랑 드레이먼 그린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젊은 선수도 있으니까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카 돈치치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정말 훌륭한 선수죠. 뭐 많은 사람들이 레리 버드랑 비교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레리 버드랑 매직 존슨 레리 버드 40, 매직 존슨 40, 마이클 조던 20 정도 붙은 선수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 같고요. 원맨 팀이에요. 달라스는 dinwiddie나 브런슨 같은 선수가 7차전에서 폭발을 했지만 뭐 dinwiddie 브런슨이 뭐 거의 뭐 60% 야투율로 30득점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선즈랑 하면서 7차전에서 몇 번이나 이 두 선수들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들쑥날쑥했죠. 게다가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루카가 그래도 또 무시 못하는 게,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 르브론이랑 다른 게 이거죠. 르브론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르브론은 되게 짜증 잘 내고 포기 잘하고, 예, 남 탓 되게 잘해요. 예. 근데 루카는 항상 웃어요. 웃고 상대 같은 팀이 실수해도 좀 짜증 뭐 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크게 원망하거나 뭐 인터뷰에서 누구를 갖다가 팔거나 버스 밑에다 프리먼더드 버스라고 하죠. 뭐 상대방을 버스에다 놓거나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루카는 버스 밑에 누카를 안 한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리더인 것 같고, 음, 이 프레셔 같은 거에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르브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자유투도 잘 놓치고 뭐 다리에 쥐도 나고 뭐 갑자기 뭐 삐지고 뭐 어디 다친 척하고 부진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루카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뭐 10대 때부터 유럽이랑 그리스였나 뭐 다른 다양한 국가에서 집 떠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미친 환경에서 살벌한 경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유럽의 뭐 터키나 뭐 그리스 같은 리그는 얼마나 심하냐면은 화장실에서 그 오줌통 같은 걸 들어가지고 코트에다 던지고 막 화를 내고 불 지르고 뭐 기본적으로 뭐 코트에서 담배 피우고 그런 거는 기본이에요. 그냥 연기가 뿍 자욱한 데서 경기를 하고 그런데요. 특히나 예전에 뭐 십몇 년 전에 이 루카가 10대 때 뛰었던 리그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NBA는 정말 껌인 거죠. 뭐 누가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뭐 그런 압박감을 전혀 안 느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달라스에서 이제 제이슨 키드가 이제 두뇌전을 해야 되잖아요. 전략 싸움으로 스티브 커랑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이슨 키드의 전략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예. 좀 아직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